이번 시간은 비디오 코파일럿 안에 있는 68번 에너지 튜토리얼 안에 있는 기본 플러그인 파티클 월드와 또 칼라로마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번 튜토리얼을 들어가서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받아서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열어보면 오래된 파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으로 바꾸겠다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어서 앤드류의 작업 파일인 튜토리얼 콤프를 열어보면요, 다음과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오래된 파일이기 때문에 기본 플러그인이 파티클 월드가 사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먼저 앤드류의 튜토리얼을 보면요, 이렇게 파티클 월드 옵션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런 옵션 창은 현재는 없습니다. 플러그인을 쓴 형태를 보면 이와 같이 파티클 월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모든 옵션 값이 이렇게 우측에 다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영상 강좌에 나오는 이런 렌더링 세팅이라는 이런 창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로어 세팅을 아이스로 바꿔주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옵션은 여기 피직스의 플로어 밑에 보면 아이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플로어 옵션을 보면 아이스라고 보이죠. 자, 이와 같은 게 똑같이 동영상에 이그노드, 아이스, 글루, 바운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옵션들이 이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스탠다드 위쪽만 보이기, 아래쪽만 보이기 이런 옵션들도 여기 보시면 위쪽만 보이기, 아래쪽만 보이기 이런 식으로 옵션이 다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따로 옵션 창으로 뜨던 것이 이제는 우측 메뉴에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 옵션 창에 가보면 포스 모션 블러라고 해서 모션 블러를 주게 됩니다. 자, 이 모션 블러가 문제가 되는데요. 옛날 플러그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 작업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기존 작업을 열어서 앤드류의 콤프를 열어서 솔로 보기를 했을 때 지금과 같이 제대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플러그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컨버트, 즉 바꾸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yes를 누르게 되면 컨버팅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로 바뀐 플러그인의 옵션 값이 적용이 된 거죠. 자, 동영상에서는 지금 모션 블러를 줬습니다. 그런데 바뀐 옵션 창에는 모션 블러가 없습니다. 자, 모션 블러가 어떻게 없어진 건지를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모션 블러가 사라졌다는 내용들이 외국의 사이트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사라졌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플러그인만 있는 레이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레이어들을 다 지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앙으로 모이고 있는 형태의 파티클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파티클을 리셋을 해 보겠습니다. 자, 리셋을 하면 당연히 처음 세팅이 되죠. 자, 이것을 다른 형태로 바꿔 보겠습니다. 파티클의 종류를 스타로 바꿨을 때 이와 같이 모션 블러가 먹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션 블러 옵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예전에 모션 블러 옵션이 사라졌음에도 이 레이어에는 적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똑같은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솔리드, 파티클 월드. 자, 똑같이 리셋을 하고 파티클 종류를 스타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 바뀐 파티클 사이즈를, 포지션을 옆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파티클이고 똑같이 리셋을 했습니다. 여기도 리셋을 하고 여기도 리셋을 한 다음에 똑같이 파티클 종류만 스타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바꿨을 뿐인데 왼쪽에는 모션 블러가 먹어 있고 오른쪽에는 모션 블러가 먹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예전에 있던 기능이 살아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레이어 자체의 모션 블러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모션 블러를 켜게 되면 모션 블러가 먹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레이어에 모션 블러가 플러그인과 연동이 되지 않아서 플러그인 속에서 억지로 모션 블러를 줬다면, 이번에는 바뀐 플러그인은 좀 더 애프터 이펙트 본래의 기능과 잘 연동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플러그인 안에 모션 블러 기능이 있지 않고 레이어에 있는 모션 블러 기능을 써서 이와 같이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볼 때 강제로 모션 블러를 준 형태가 조금 더 길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동영상에서 포스 모션 블러를 주는 이와 같은 옵션은 레이어에 있는 모션 블러를 주는 옵션으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보이는 바로 이 레이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칼라로마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때 칼라로마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칼라로마라는 플러그인이 도대체 뭘까요? 이 플러그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로마에 대해서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은 동영상 예제들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색깔을 이렇게 화려하게 바꿀 때 사용하는 그런 플러그인으로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업할 때는 이런 기능보다는 다른 기능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칼라로마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토샵에서 이와 같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려한 모든 색깔이 보이는 레이어와 검정에서 흰색까지 보이는 레이어, 그리고 이것들이 아닌 투명 레이어, 그라데이션 투명 레이어를 3개를 가지고 저장한 것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칼라로마를 줘 보겠습니다. 칼라로마 이펙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밑에 검정색부터 흰색까지의 그라데이션이 칼라로마 이펙트를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오히려 총천연색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검은색으로부터 흰색까지의 색깔을, 즉 여기 보이는 이 로테이션이 검은색부터 흰색까지 바뀌는 컬러고요. 그것을 다른 색깔로 대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라데이션이 이러한 색깔로 바뀌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왜 우리 작업에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의 작업들을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ew 컴포지션에 방금 다운받은 소스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소스가 들어왔고요. 이 이미지 소스는 검은색과 흰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 자체를 알파로 쓸 수 있는 거지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플러그인이 채널에 보면 Set Matt라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루미니언스, 즉 밝기 값을 알파로 가져오는 기능을 썼습니다. 여기 인버트 매트라고 있는데요. 인버트 매트를 주게 되면 원래 흰색 부분은 즉 검정색으로 인버트 되어서 없는 것이 되고요. 검은색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었고요. 투명한 연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더 흰색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여기다가 필 이펙트를 주겠습니다. 자, 흰색으로 주게 되면 흰색의 연기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이펙트를 하나 더 줄 텐데요. 여기에는 필 대신 방금 배웠던 칼라로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알 수 없어서 투명도를 준 상태로 보겠습니다. 인풋 값은 처음부터 사라지는 값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알파 값으로 쓸 것이고요. 아웃풋 값은 램프
그레이로 주겠습니다. 언뜻 보면 같아 보이는데요. 투명도를 주면 완전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시작 부분은 흰색이고 알파가 사라지는 부분을 검정색으로 채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미세하게 선택하면 흰색과 검정색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흰색, 즉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그대로 채우고 있고요. 끝나는 부분, 한 바퀴 돌아서 끝날 때 이 검정색 부분을 투명도를 100%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와 같이 투명도가 먹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펙트를 주게 되면 아주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레이어에 컬러 콜렉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값을 줘서 레드 값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또 그린 값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흰색, 즉 필, 채우는 흰색이 100%이기 때문에 붉은색과 초록색이 똑같이 100%를 먹게 되면서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회색으로 바꾸게 되면 그제서야 색이 중간 정도를 인식하면서 색이 변화되는 것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이펙트를 오른쪽 칼라로마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흰색임에도 불구하고 컬러 콜렉션, 컬러 커브 값이 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른쪽은 색깔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회색조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색깔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흐릿하게 나오죠. 중간 정도 톤이 되죠. 위의 색을 흰색으로 올릴수록 색이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칼라로마 이펙트는 그 그라데이션을 그대로 인식하면서 색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칼라로마는 이렇게 들어오는 색을 다양하게 바꾸는 쪽으로 많이 쓰는 플러그인인데 특수효과 쪽에서는 이처럼 원래의 흰색과 검은색을 유지하면서 색깔을 바꿀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플러그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앤드류는 여기서 칼라로마를 사용해서 똑같이 검은색과 알파 값을 검은색과 흰색의 알파 값으로 그대로 바꾸고 그 이후에 커브 플러그인을 줘서 화려한 색깔로 바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앤드류의 동영상을 보면 옵션 창에서 오파시티 맵을 띄우고 프리셋을 다양하게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파시티 맵은 바뀐 옵션 창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파티클 월드를 실행해 보면요. 여기에 오파시티 맵이라고 오파시티 맵이라고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봤던 그러한 옵션 창이 없습니다. 프리셋 창이 없고요. 또 그림을 직접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자, 이것도 불편한데 더 문제인 것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 되돌아오게 하는 이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거 다 되돌아오지만 이 오파시티 맵은 되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처럼 스타로 했다가도 리셋을 누르면 라인으로 돌아오는데 다른 모든 값은 다 초기 값으로 돌아오는데 이 오파시티 맵은 초기 값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플러그인을 새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큰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값들을 열심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파시티 맵을 다시 그려야 되는 것 때문에 새로 플러그인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와 같은 주의점들을 고려하면서 앤드류의 68번 에너지 튜토리얼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